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동작 FM 그래는 숲 140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북토크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제주님 새해 계획 세우셨어요?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뭐 그런 게 제 계획이라면 계획일까? 그나저나 달님은 지난 2025년 창작선수단 콘텐츠 공모선 본선에 진출해서 동대문 DDP에서 전시회까지 여시고 이번엔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 감사합니다. 어떠신지. 네. 바로 2025년 10월 31일 수요일 이제 저녁에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행동 반경이 동네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동대문 이제 DDP 아트홀까지 가서 행사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행사에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감사한 2025년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같이 가서 축하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게. 너무 아쉬워요. 아유, 이렇게 큰 대회에서 최우수상, 가장 큰 상을 받으셨잖아요. 대단합니다. 앞으로 다음 포부도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글 쓴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한 30년 정도 쓰고 있는데 뭐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었으나 안 되고 뭐 동화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소설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곡이나 동화나 소설의 장르에 한정되지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글의 틀에 담더라도 그 생각이 변형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창작을 하되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묵묵히 천천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이 없는 작가.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 또 일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드님은 어떤 포부를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카메라 뒤쪽에 있습니다. 아쉬워요. 네. 이쁜 얼굴이 안 보여서. 저도 올해는 방송 쪽으로 조금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우와. 제가 즐거운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즐거운 이야기들은 어떤 것일지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달님이 들고 온 책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레나 샤가 쓴 바로 이 책입니다. 작은 생물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부제가 자연이 알려준 나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신년에 우리가 자연에게서 배우는 지혜를 통해 좀 더 행복해지고 자기 삶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이 내용을 이야기를 다 해주는 책인 것 같은데요. 작가는 어떤 분이세요? 네, 레니 샤는 미국의 온라인 풍자 뉴스 사이트 퍼스트클래스 뉴스의 창립자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냈다고 해요. 샤의 에너지온으로는 초콜릿칩 쿠키 먹기.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햇볕 쬐기, 농담하기라고 합니다. 현재 뉴욕 브루클린가에 살고 있어요. 이 책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 따라하기 쉬운 의식과 루틴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설득력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깊은 사색을 거쳐서 자연 세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단순하지만 삶을 바꿀 자기관리를 위해서 자연의 리듬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떤 동물에서 어떤 자기관리를 배울 수 있나요? 네, 이 책은 작고 여린 생명들이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와 위로를 담은 일종의 자기계발서예요. 너무 큰 소리, 너무 빠른 변화, 너무 높은 기대 속에서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은 그저 가만히 다가오는 온기 한 줌을 원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자연은 우리에게 빛을 찾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잠자리나 개구리, 해파리, 고슴도치, 해바라기 이렇게 크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도 자기 방식대로 조용히 살아가는 각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생존력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생물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타인을 돌보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시대에 작은 생물들의 존재는 이렇게 말해줘요.
너는 그 자체로 괜찮아. 조금 느려도 괜찮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 괜찮아. 예를 들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잠깐 뇌를 쉬게 하는 것은 해파리의 몸체의 수축 주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생산성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요. 불안과 번아웃을 겪을 확률도 높아지죠. 또 버빗 원숭이 무리는 어린 원숭이에게 화를 내는 대신 실수도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이런 시스템은 원숭이들이 실수를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모든 실수는 배움의 기회라는 것, 그리고 실수는 누구나 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렇듯 자기 돌봄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스스로 가혹하게 비난하지 않아야 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기도 훨씬 쉬워지겠죠? 이게 바로 작은 생명체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네, 자기 돌봄을 동물에게서 배우는 자기계발서네요. 네, 맞아요. 프롤로그에서 작가는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를 먼저 꺼내요. 현대적 의미의 자기 돌봄이란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돌봄이란 궁극적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함을 확실히 기억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 말이 저는 참 좋은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돌봄의 행위는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은 소중하고 우선돼야 하고 또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는 몇 번이나 진리를 확실히 기억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이해한 것을 기억하는 게 나를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곤 하는데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이 꽂혔습니다. 그렇죠. 살수록 자기 돌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날이 갈수록 더 빠른 변화를 맞고 있지만 자기 돌봄의 중요성은 시대나 유행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또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자기 돌봄이란 균형의 개념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자기 돌봄은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행복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이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든 이유 없이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항상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바로 자기 돌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자기 돌봄을 적용한 다양한 자기관리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자연과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더 흥미롭습니다. 무엇보다 식물과 동물, 다양한 생명들의 삶의 방식을 연구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리기 위한 귀중한 지혜를 찾을 수 있어요. 네, 예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동물 중 하나가 해파리입니다. 이 해파리는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바다를 다니며 자주 휴식을 취하는데요. 우리 역시 약간의 휴식도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또 고슴도치는 많은 시간을 나무 위에서 보내다가 내려올 때는 종종 나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 가시에 찔립니다. 우리도 누구든 언젠가는 상처를 받아요. 고슴도치가 스스로 가시에 찔린 상처를 치유하는 자기 회복력을 지니듯 우리도 그 상처가 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굴의 경우 모래알이 자신의 몸에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결과가 이제 진주로 만들어지는데요. 역경이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를 창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또 문어는 바라는 모습이 될 때까지 그런 척하기를 한다고 해요. 또 이런 모습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문어를 본받아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을 통과해낼 때까지 괜찮은 척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 따라하기 쉬운 의식과 루틴이 담겨있는 책이네요. 네, 우리는 지구의 동물들로부터 조화롭게 살고 스스로를 더 잘 돌보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러한 교훈을 준 동식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우리 인간도
동식물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동식물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지구를 존중하고 보호하면 되죠. 자연을 돌보는 것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자기 돌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연의 리듬과 우리 주변 세상에 있는 신기한 생명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진정한 자기 돌봄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 언급된 많은 생명들이 현재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양서류의 거의 33%, 영장류의 50%, 식물의 68%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산성화라든지 지구온난화, 산림 벌채 등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망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 돌봄을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지하게 환경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엄청 진지해집니다. 네,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순도치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편입니다.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을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DNA에 있는 일상의 시련을 자동으로 극복하는 기능은 없을지 모르나 마음가짐을 바꾸면 우리 앞에 닥칠 수많은 도전에 대비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만약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면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가치 있는 시도의 의미를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다.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면 실패는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실패가 우리의 잠재력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언제나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시련일 뿐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실패에 놀라지 말 것. 실패에 지원하기라는 전략 한 번에 예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선 일단 10번의 거절을 예상하고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몇 번 넘어지는가가 아니라 몇 번 다시 일어서는가이다. 강인한 고순도치에게서 배우는 지혜. 상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우리 통제 능력 밖이나 그 상처가 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네, 듣다 보니 동물에게서 참 배울 점이 많은데요. 혹시 식물에게서도 배우는 자기 돌봄이 있나요? 네, 밤에 피는 선인장에게서 배우는 지혜에서는요, 꽃들은 각자에게 최적인 개화 시기에 따라 살아가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밤에 피는 선인장은 오직 밤에만 피는 꽃인데요, 해질녘에만 꽃잎을 펼칩니다. 선인장의 꽃가루를 퍼뜨리는 일은 박각시나방과 화미를 만드는 박쥐가 담당하는데 둘 다 밤에만 활동해요. 따라서 이 선인장은 저녁 시간에만 꽃잎을 열고 향기를 발산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튤립은 저녁 나절이나 흐린 날엔 꽃잎을 닫고 낮엔 꽃잎을 활짝 열어서 햇빛과 꽃가루를 날라줄 곤충들의 방문을 준비합니다. 꽃들은 이렇게 각자에게 최적인 개화 시기에 따라 살아가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이걸 인간에게 적용하면 루틴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틴은 꽃들에게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좋은 루틴은 삶의 자잘한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나의 강점을 불러내는 데 있다고요. 내게 최적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활짝 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또 찬란한 해바라기에서 배우는 지혜도 있어요. 해바라기에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나요? 네, 활짝 핀 해바라기들은 대부분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매일 햇볕을 흠뻑 흡수할 수 있게 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의식에 관해 해바라기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해바라기로부터 밝은 면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네, 삶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바라보라는 얘기 같아요.
네, 맞아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행위는 우리의 수면 연장뿐 아니라 더 행복하고 충족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2가지 실천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고맙다고 말하기. 그 다음은 매일 3가지 좋은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루틴은 꽃들에게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네, 달님이 가장 흥미롭게 느낀 지혜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 이런데. 네. 오스트레일리아 사는 유대류 웜뱃은 정육면체에 똥을 눈다고 해요. 오, 정육면체. 둥근 똥보다 덜 구르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 영역 표시에 유리하다는 뜻인데요. 옴뱃의 똥 자체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똥이 어떻게 생겨야 한다는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똥도 같은 똥이죠. 결국은 능력이나 재능이라는 것은 발전하고 기르면 어떤 경지에든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욕구와 결과물은 우리 경험과 환경이 산물일 뿐 어떤 특정한 인간들만 독점하는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매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절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두 선천적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창의적인 힘의 비결은 자신에게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지혜를 배웠습니다. 동물과 식물,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를 듣다 보니 한 뼘쯤 지혜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돌봄이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티브 잡스도 아주 간단한 이치를 발견할 때 삶은 훨씬 더 넓게 확장된다고 했는데요. 자기 돌봄이란 내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상황을 찾는 겁니다. 자기 돌봄은 어떤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울지 다시 생각해 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한 자기 돌봄이란 먼저 환경을 바꿀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를 포용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자기 돌봄 하면서 26년이죠. 26년 잘 시작해 봅시다. 실감이 안 나네요. 네. 26년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든든님이 들고 온 책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책을 그쪽으로 보낼게요. 카메라 앞에다가 찍어주세요. 아납 리셋이라는 책입니다. 시미즈 로칸이라는 일본의 수기요법 치료사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동작으로 뇌의 부하를 줄여주고 뇌의 일부라고도 하는 안구의 압력을 낮춰주는 좋은 생활 습관을 장착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달님이 소개시켜 주신 책에서 나오는 자기 돌봄이라는 이 부분을 몸으로 나의 행동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매일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자기 돌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안압이라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눈 주위를 마사지하는. 네, 안구에 압력이 차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안압을 어떻게 리셋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냥 6단계로 정리가 돼서 하루에 한 5분 이하로 안압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피곤하면 눈이 이제 뻑뻑하잖아.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두통이 일어나기도 네.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우리 매일 핸드폰 보고 모니터 쳐다보고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건강 속에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게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휴대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선은 밑으로 했을 때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에도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시선은 약간 정면에서 살짝 위를 보는 네.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자세와 생활 습관뿐만 아니고 손을 이용해서 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돼 있는데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단계로 굉장히 큰 사진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한번 보면 알 수 있고 다른 부분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영상으로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 있을까요?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왠지. 네, 시미즈 로칸이라는 이분은 남자분이고요. 골격 교정사 최형 교정원 로칸 학원의 대표이세요. 메이지 대학 유도부에 재적하던 시절부터 다양한 체형 교정 기술을 습득해 독자적인 이론으로 체형 교정 기술을 정립했습니다. 40년 이상을 유례없는 독특한 골격 교정으로 미용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하였고요. 뛰어난 실력이 알려지면서 유명 모델과 탤런트가 촬영 전에 작은 얼굴을 만드는 그 작은 얼굴 교정을 위해서 그의 교정원을 찾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교정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시력이 호전된 탓에 검사를 했더니 시력이 0.2 이상 개선된 사람이 속출했고요. 그 밖에도 녹내장이 진행을 멈췄다는 사례가 화제가 되었고 안압 리셋을 주간지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한편 전문 치료사를 위한 로칸식 교정 기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로 밴드 하나로 작은 얼굴이 될 수 있다 외에 독자의 미용과 건강을 위한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은 아까 보여드린 안압 리셋 이 책뿐만 아니고 이 책들은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인데요. 제목이 그냥 그렇게 호감이 이렇게 간다고 하기가 어려운데 연예인들을 위한 책인가? 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보여드릴까요? 카메라에다가 여자의 완성은 얼굴이다. 조금 비호감스러운 제목이지만 그래도 얼굴 교정하는 거를 잘 팔리기 위해서 저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애 최고의 몸매 만들기, 그러니까 자세 교정, 전신 교정을 중점적으로 하는 책들인데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많이 쓸 것 같은. 네,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라는 게 복잡하거나 그렇지가 않고 되게 명료하기 때문에 이 교정은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잠깐 설명하는 내용 외에는 거의 다가 사진이네요. 사진 그 전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난 든든님이 그 책을 왜 어떻게 픽업해서 보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야기해주는 말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누군가에게 뭔가 여쭤봤을 때 말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참고가 되는데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의 이제 습성, 업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저의 습성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데 맞아요. 몸으로 배운 것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아지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꾸준히 실천하지는 않기도 하고 하지만 생각날 때는 그거를 사용해서 몸으로 이제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분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드릴 때 이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드리면 뭐 하나라도 조금 도움이 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눈에 들어오자마자 구입을 했어요. 이 뒤에 소개시켜드린 책들은 지금 절판이 돼 있어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안압 리셋은 아직 판매 중인 책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책은 중고로 구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체조든 잘 배워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면 굉장히 좋은 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아까 작가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40년간이나 이렇게 전문가. 임상을 거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거의 근거는 무엇이라는 부분이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더 가질 수 있고 이거를 하면 나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좀 꾸준히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그 명상 3일 동안 집중 명상 하러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 요가라는 걸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안압 리셋이니까 갑자기 그 아이 요가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왜 몸으로 배운 거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딱 그게 맞아. 내가 그걸 몇 번을 해보니까 평상시에도 혼자 있을 때 한 번씩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지 하면서 공감이 돼서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구절을 감동받은 어떤 구절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사용 설명서. 여기 나와 있는 공법이라고 하나요? 행법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은 따라하기. 6가지를 따라하는 시간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라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배우고 사진을 싶었어요.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제가 카메라 뒤쪽에 있다 보니 이쪽에 와서 하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럴까요? 준비 동작 3개와 기본 동작 3개 이렇게 책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네, 준비 마사지 3단계입니다. 1단계 관자뼈, 칩두골 풀어주기. 손바닥을 머리 양옆에 대시고요. 네, 양손을 이용해 이마뼈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사선 뒤쪽으로. 방향을 비스듬히 뒤쪽으로 바꾸어 다시 밀어 올린다. 이렇게 밀어 올릴 때는 골이 약간 눌리는 느낌이 확실히 들 정도로 세게 해주시면 돼요. 자, 바로 와, 시원하다. 준비 마사지 2번 이마뼈 전두골 풀어주기. 손바닥을 이마에 댄다. 손바닥 위치는 여기에요. 이마 가운데. 이 부분을 대서 양손을 사용해 이마뼈를 밀어 올린다. 티슈를 대면 화장을 해도 괜찮고요. 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엄지두덩이라고 하는 엄지손가락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두툼한 살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중간 정도를 이용하면 힘을 조금만 주어도 파워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3번 머리뼈 풀어주기. 손바닥으로 단단하게 느껴지는 위치를 찾습니다. 좀 굳어있는 것 같은, 누르면 좀 아프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머리뼈에서 찾아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배라고 하는 손가락 제일 끝에서 첫 번째 마디가 있는 부분으로 단단한 부분을 중심으로 머리 전체를 손가락 배로 주물러서 풀어줍니다. 자, 준비 마사지는 이렇게 3단계로 끝이에요. 시원하네요. 그리고 기본 마사지, 손바닥을 광대뼈에 댑니다. 광대뼈를 뒤쪽, 위쪽 방향으로 펴줍니다. 손 위치에 주의하시고요. 손은 위치를 광대뼈 밑에 대시면 안 되고요. 엄지두덩을 잘 활용해서 광대뼈를 밀어주시면 돼요. 2번 눈확 풀어주기. 눈확이라고 하는 것은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눈확이라고 하는데요. 엄지두덩을 이마에 홈에 댑니다. 이마의 홈은 양 눈썹 사이 부분. 한 손으로 팔꿈치를 지지하며 눈확을 펴줍니다. 3번 코뼈 풀어주기. 코뼈를 잡고 누르며 밑으로 내립니다. 동시에 한 손으로 이마를 밀어 올립니다. 지그시 밀어 올려주세요. 끝이에요. 내용을 알고 보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같아서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할 때나 이렇게 해서 풀면 굉장히 저는 시원하거든요. 아니 눈이 확실히 밝아진 느낌이 들어요. 진짜 네, 신기하다. 저는 어렸을 때 악관절을 수술을 해가지고 악관절에 항상 약간씩의 염증 반응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주면 전신이 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초간단 마사지 효과가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리가 잠깐인데 저도 머리가 네. 시원하네요. 눈이 딱 떠지는 느낌?
피곤이 좀 깨진 느낌이 드네요. 살짝 했는데. 네, 이제 또 신기하다. 제재님 책 소개 들려주세요.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저 벌써 하는 건가요? 네. 네, 오늘 좋은 책 소개 잘 받았고, 저는 캐대언에서 발견하는 한국의 사유들이라는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이 제목이 딱 특이해가지고, 캐대언? 처음에 캐대언이 뭔지. 근데 보니까 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소개가 되게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 캐대헌이라는 이 말이. K-pop 데몬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발견하는 한국의 사유들이라는 책을 K-문화에 담긴 섬세함의 철학이라는 소제목으로 김범진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이 안에 추천사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추천사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요즘에 네. 진짜 몇 달 동안 1위를 놓치지 않잖아요. 이 캐대언이. 또 아이들 보면은 한 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수십 번 돌려보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애들이. 노래도 다 따라 부르고 뭐 이렇게 갓을 쓴 사자 보이스 인기 엄청 많잖아요. 저는 뒤늦게 한 어. 열흘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도 이야기가 많길래 관심이 안 가서 안 보다가 저도 아들 덕분에 봤어요. 아들 덕분에 넷플릭스에서 이거 되게 유명한 거라고 핫하다고 해가지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좀 큰 화면에서 보면 더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음악이 너무 귀에서 계속 맴돌고 거기에 나오는 춤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우리 K-문화를 정말 제대로 소개한 애니메이션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곤욕스러웠던 게 여기에서 이제 유행하는 춤도 유행하잖아요. 아이들이 쉬는 틈틈이 저한테 춤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저 춤도 배웠어요. 좀 보고 싶은데. 상상만 하십시오. 이 책 작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여기 앞에 날개에 나와 있는데 오랜 명상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명상과 사유의 여정을 걸으며 일상의 세밀한 감각 속에서 존재의 결을 탐색해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다가 코칭과 명상을 만나 삶의 방향을 바꿨고 이후 명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가이자 코치로서 사람들의 내면이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연결되길 바라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섬세, 1250도씨, 최고의 나를 만나라, 명상에서 찾은 경영의 길 등이 있습니다. 네, 캐대언에서 어떤 한국의 사유들을 발견했을지 궁금한데요. 들려주세요. 네. 이 책을 소개하자면 세계적인 인기 애니메이션에서 K-문화를 관통하는 섬세함의 철학을 읽어내다 이렇게 책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풀어냄이라는 의미는 직물적 세계관의 맥락을 제시해요. 옷을 짜는 거 있잖아요. 네, 직물 시실, 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수시로 나오는데 세계의 분열이라는 매듭을 풀 한국적 사유를 탐색한 책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캐대언에서 발견하는 한국의 사유들은 K-pop, K-드라마, K-문학이 세계를 매료시키는 이유로 섬세함의 철학을 깊이 탐색한다.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고 서로 다른 결을 이어 조화를 빚는 감각. 이것이 한국 문화의 근원적 힘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출발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당산나무, 오방색 천, 그리고 배우 안효섭에게 보낸 감독의 손편지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디테일에 깃든 섬세함이 작품 전체를 감싸는데요. 이러한 섬세함은 K-팝을 유명하게 만든 BTS의 정교한 안무, 한강 작가의 문장에도 흐르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K-팝이 지금 유행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것들이 이번에 애니메이션에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섬세의 그 섬이라는 글자는 본래 옛 동양 수학에서 10-7를 뜻하는 아주 작은 단위이자 비단을 의미한다고 해요. 비단이 되게 진짜 섬세하잖아요. 가는 실이 모여서 비단을 이루듯 작고 섬세한 미세한 것이 연결돼서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론이 있고요. 이러한 실과 옷감의 이미지, 즉 직물적 세계관은 풍류도의 화엄, 화쟁사상, 이건 약간 좀 불교적인 의미인데
그런 조선 성리학으로 이어진 한국 사유의 흐름 속에도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그 김범진 작가는 한국어 속 우리 말에 풀다라는 말에도 이러한 사유가 깃들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 풀다, 매듭을 짓다, 인연을 맺다 등 이런 말 속에 우리 언어 속에 실과 옷감의 이미지로 관계가 표현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하늘 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응어리졌던 것들이 네. 술술 풀리다. 네, 이렇게 우리가 뭉쳐져 있는 거, 꽁꽁 뭉쳐져 있는 게 풀리다라는 그런 표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기서 저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무녀의 퇴마는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맺힌 영혼의 한을 풀어서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기존 세계관이 성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악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면 한국의 실과 옷감의 사유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없고 그 안에 엉킨 실을 풀어내면 본래의 밝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관점은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된 오늘의 세계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캐대헌 역시 대결의 서사로 시작하지만 결국 진우라는 그 가슴에 맺힌 매듭이 풀리면서 루미의 빛과 하나가 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봐야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하면. 저자는 모든 존재가 서로 다른 걸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장엄한 옷감을 이루는 세계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아까 추천사 때문에 골랐다고 했잖아요. 그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소장이신 김완두님이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에서 K-위즈덤 문화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하면서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감수성을 아주 절묘하게 조화시킨 작품이라고 평을 했는데 아주 길게 그 추천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천사만 봐도 이 책이 그냥 정말 단순한 책은 아니구나, 철학서적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핫한 책이라서 제가 추천사를 소개하고 싶어서 골라온 책입니다. 네, 그럼 네. 제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자는 명상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훈련이라 정의하며 염처경의 몸을 안팎으로 관찰하라는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내면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해 타인과 세계로 확장되는 알아차림의 여정. 그것이 명상이며 화쟁이고 K컬처가 세계에 전하는 지혜입니다. 이 책은 학술적 깊이와 대중적 친근함을 절묘하게 조화시킵니다. 마치 원효 대사가 술집에서 춤을 추며 불법을 전했듯이 저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을 통해 심오한 철학을 전달합니다.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 비평이자 미래를 향한 따뜻한 제안입니다. 캐대헌에서 발견한 한국의 사유들은 한류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책입니다. K컬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더 깊은 이해를, 한국 사상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현재성을, 명상 수행자들에게는 일상 속 깨어있음의 가능성을 선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우주의 옷을 함께 입고 있는 존재임을 일깨웁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름다움이 얽혀 하나의 장엄한 직무를 이루고 있다는 통찰. 이것이 캐대헌이 보여준 것이고 원효가 꿈꾼 것이며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글 해는 숲 새해에도 함께 할게요. 네, 오늘 하루는 작은 생물들을 닮아서 가만히 나를 살피는 하루를 살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나와 천천히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힘내세요. 네, 긍정이 수명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돌봄이 자존감은 물론 지구까지 지킨다고 하니까요. 꼭 실천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